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닥 구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천장에 해당되는 반자와 테두리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기시험을 치를 때 수험 조건에 보시면 반자 높이라고 하는 값을 줍니다. 보통 반자 높이라는 값은 천장의 높이인데요. 이 천장의 높이는 우리가 실내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층고가 가장 높은 곳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층고가 가장 높은 값이 있다면 거기에서 보통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2300에서 2400 정도 사이에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저번 시간까지 했던 현관과 테라스 그 다음 챕터에 보시면 테두리보와 반자에 대한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그 테두리보와 반자가 있는 네 번째 챕터를 펴시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따라서 그려보면서 우리가 반자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테두리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까지 그렸던 그 그림을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책에서는 이제 다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계속 또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 도면 그대로 이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천장을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천장은 층고가 가장 높은 곳에서의 높이 값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천장 높이를 2400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내 높이 GL선에서 450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옵셋 2400이라는 값을 층고가 가장 높은 450에서 2400 이렇게 띄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우리가 지금 외벽이 되겠죠. 외벽이 되는 선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장하는 명령은 extend, ex라는 명령을 치셔가지고 ex 치고 엔터를 치면 연장하는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장하고 싶은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장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는 제가 천장을 그렸는데요. 교재에서는 이 상태에서 외벽의 높이는 천장보다 100을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장보다 100을 내린 이유는 실내 모습의 천장 높이가 보이지 않고 이제 테두리보가 낮게 설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교재마다 좀 다른데요. 다른 교재에서는 이 높이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교재는 100을 내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재를 따라서 갈 예정이기 때문에 100을 내려서 옵셋 100을 주고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우고 여기서는 이 선을 지워서 정확하게 천장 부분과 테두리보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100 차이가 나게 완성을 하시고요. 테두리보의 높이는 700이라는 값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700이라면 적혀있기 때문에 이 700의 기준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셋 700을 줬는데요. 이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마룻대,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평면도를 받는다면 마룻대가 있습니다. 마룻대는 이제 지붕 꼭대기죠. 거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리상 가장 멀리 있는 외벽을 기준으로 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직접 도면을 보고서 설명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우선은 요 700이라는 값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도면 교재에서 700을 위로 복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옵셋 700으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보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니은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150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벽은 1.5B 공간 쌓기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1.5B 공간 쌓기에 해당되는 수치 그대로 외벽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 90을 하셔가지고 90, 그 다음에 단열재가 되는 120 복사를 하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럼 트림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니은자가 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래 선들은 필요가 없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튀어나간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미리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 형태가 되면 영니은자죠. 그래서 이 니은 형태가 돼버리면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외벽에 우리가 단열재를 표시할 때, 그 다음에 외벽에 시멘트 벽돌을 표시할 때 그 방법 그대로 해칭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 엔터 치고 패턴이 아닌 사용자 정의로 간격 60을 주시고 난 뒤에 이쪽 지점에 벽돌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면선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은 제일 아래 지점을 잡아서 60씩 튀어나오게 하시고요. 다시 또 해칭
해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패턴으로 바꾸시고요. 안시 31을 하고 해칭은 이제 레이어는 해칭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축척은 10 해서 10배 차이가 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벽돌을 표시하시고 여기에다가 역시 단열재를 그려주기 위해서 이 선을 60만큼 또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해칭선으로 변경, 그 다음에 배팅선으로 변경. 그러고 나서 이 선만 특성에 가서 축척 값을 0.38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빨리 설명을 했는데 계속 연습을 하셨다면 저보다 더 빨리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보는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요. 나머지 해칭은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반자를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자는 지금 제가 그렸던 이 2400을 기준으로 위로 45, 아래로 36의 선을 먼저 복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옵셋 45에서 위로 한번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옵셋을 바꿔서 36으로 아래로 복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반자 틀을 작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 반자 틀은 정사각형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C 하셔가지고 이쪽 모서리에서 골뱅이 45, 45 이렇게 해주시면 사각형의 반자 틀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제가 대각선을 그었는데요. 이 선은 사실은 해칭으로 레이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면이기 때문에 잘린 면에 해당되는 해칭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옵셋 제가 20을 줘서 여기서 살짝 떨어져서 이 떨어진 지점에 REC 해서 이 구석에서 골뱅이 36,36을 하시면 이쪽의 반자틀도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을 띄우는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앞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외벽의 벽체에 마감선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은 이렇게 벽에는 마감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20의 마감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자틀을 하나 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반자틀을 450 간격으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레이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카피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시험장마다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이 메뉴 자체를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하게 되면 저랑 이제 배우는 방식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시험장에서 오토캐드 클래식이 안 되는 시험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지금 2016 버전 이후부터는 클래식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장마다 버전이 낮을 수도 있지만 또 높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클래식 버전을 하지 말고 가장 지금처럼 제가 보이는 세팅처럼 이 리본 메뉴가 보이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리본 메뉴로 보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어레이 메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클래식 버전으로 어레이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클래식 버전이 아닌 이 리본 메뉴에 맞춘 어레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다른 재생 목록에 보시면 CAD 기본 강의에 보면 어레이 사용법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도 어레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R이고요. 어레이 할 객체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해칭까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엔터를 치고 나면 배열 유형이 직사각형, 경로, 원형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원형을 쓸 일이 없습니다. 직사각형과 경로 두 개 다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직사각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 엔터 치시고요. 열과 행이 있는데요. 여기 리본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버전은 이 메뉴가 리본 메뉴가 아니라 중앙에 창이 뜨는데요. 이름은 사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창이 뜨나 이 위쪽에 리본 메뉴에 뜨나 똑같은데 우리는 클래식 메뉴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열, 행, 레벨이 있는 이런 리본 메뉴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복사할 개수고요. 행은 높이값, Y축 방향, 세로 방향으로 복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기시험에는 사실상은 이 행은 행으로 복사하는 개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로만 복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사이는 450 간격입니다. 그러면 개체가 좀 더 필요하다면 열의 값을 좀 더 높여서
개수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적당량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관 기능을 체크하고 닫으면 우리가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묶여서 트림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연관을 끄면 다시 수정하기는 새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정하는 것도 크게 다른 점 없고 묶이지도 않으니까 연관을 끄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기화를 그릴 때는 또 연관 기능을 켜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연관 기능을 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닫기를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럼 왜 아래쪽은 하지 않느냐? 이 아래쪽은 반대 벽체 한 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저는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달대라는 것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이 달대는요, 교재에서는 달대 배치 예라고 해서 따로 4개 예시를 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옵셋 45로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EX에서 아래쪽으로 한 개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트림으로 이 사이를 이렇게 지우면 어때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AR로 900 간격 객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나서 직사각형의 R, 그러면 행은 필요가 없고요. 사이에 900이라는 값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만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몇 개 없으니까 3개로 꽂혀서 달대를 복사를 합니다. 그럼 왜 더 길게 하지 않느냐? 더 길게 할 때는 지붕까지 완성을 하고 나서 변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달대는 이렇게 짧게만 우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테두리보와 반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만들긴 했지만 이 내용은 정확하게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숫자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통짜를 외우셔도 시험 내용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외우셔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